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네. 자료에 보면은 지금 계룡문구가 지역 향토 서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 차원에서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계룡문구가 폐업을 신청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 뭐 의원님께서 느끼는 마음이 저랑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뭐 안타깝고 그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시대적인 그 변화라든가 이러한 거에 좀 뒤처졌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쨌든 그 지역 향토 서점이 좀 폐업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시나 뭐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우리 뭐 구에서도 사실 그 뭐 크게 영향은 못 미치더라도 도서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그쪽을 이용하고 뭐 이런 정책은 펼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역사 속으로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뭐 또 그런 업체라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 뭐 뿌리공원이나 여러 군데서 페스티벌 이런 거를 이렇게 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본의원도 안타깝게 좀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평생 그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중에서 임기제 3명, 네. 임기제 3명, 그 기간제 3명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교육과에서 올라온 거 아닌가? 네, 그거는 네. 지역화폐. 네. 예. 지역 앞에.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이네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에요. 전입금. 총리 행복이음 교육지구 테마 프로그램 운영비 좀 볼게요. 네네. 2월달 초에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 이제 일환으로 관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에서 한번 시행한 게 있죠. 네. 중천 1호점, 네. 산성 1호점, 문화 1호점 여기 공간을 이제 활용해서 지역 돌봄아동 대상으로 문화예술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죠. 맞습니다. 뭐 진행했죠? 중천점은 뭘 프로그램을 갖고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촌 1호점 같은 경우는 뭐 나도 작가다 뭐 그런 뭐 예술의 세계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문화 1호점은 뭐 사물놀이, 뭐 산성 1호점은 뭐 레크레이션, 클레이 아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네.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하는 방과 후 배움터 운영 1,500만 원이었죠 예산. 네. 2025년도에 이 신규 예산. 온 마을이 함께하는 방과 후 배움터. 네. 몇 쪽 말씀하시나요? 네네 305쪽에 같이 있죠. 305쪽이요? 네. 예, 예. 예, 이 말씀하시죠. 방과 후 배움터는 뭐를 위주로 하죠?
예산은 1,500만 원인데 네네. 온마을 이제 함께하는 방과 후 배움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방과 후에 그 예. 학생들을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마을 내 이제 유휴 공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라든가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곳에 대해서 무슨 전문 강사나 뭐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 함께 동물 센터를 뭐 운영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 아동 센터에 사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 그 유휴 공간. 그거를 배움터 운영을 하는데 네. 어느 동,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장소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함께 돌봄 센터라는 거는 아까 지금 24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촌 1호점, 문화 1호점, 삼성 1호점, 태평 1호점 그런 거를 한 거고요. 예, 그렇죠. 이것은 예. 이것은 효문화 테크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산출 아니 기준에 소문화가 보면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말한 게 온 마을 함께하는 방과 후 배움터 예, 이거는 예. 어디서 하냐 이거죠. 돌봄 센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 얘기하신 돌봄 센터에서 예. 어디 돌봄 센터 그걸 장소를 정해놓은 데는 없어요? 한 군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온마을이 함께하는 방과 후 배움터는 그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간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뭐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네. 이렇게 정한다 이거죠? 네. 아직 뭐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작년도에서 연속 사업으로 그렇죠. 그, 예, 예. 그 교육청 특별 그 회계 전입금으로 전입금이에요. 이제 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몇 월 달부터 시작하시나요, 이거? 보통 이제 학교가 계약을 하고 하는 뭐 3월 정도 이렇게. 3월 정도?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평생교육과의 이제 그 사업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들 이제 독서문화진흥법 조례하고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많이 준용을 하셔서 이 예산을 이제 지원 근거를 그렇게 명시를 좀 하셨어요. 사업들에. 네. 뭐 책과 함께 인문 산책이라든가 뭐 북 페스티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다 지금 그 조례를 인용하신 조항들이 대부분은 이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이제 입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해주셨는데 그 문구 앞에 이제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독서문항 진흥 조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차별 독서문항 진흥에 관련된 기본 방향이라든가 목표, 그다음에 독서 인구 늘리기 위한 시책들 여러 가지 시책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우선인 건데 그 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있나요? 뭐 사안별로 뭐 사안별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 지역 내에서 예. 어떤 그 목표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그 일환으로 이런 개별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 성립을 한 것인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지금 가져다 붙인 것인지 네네. 그거 있는지요? 지금 지역문화진흥 조례하고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관련돼서 네.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기본 이념, 이제 기본 목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정책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이런 세부 사업들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그 조례를 갖다가 끼워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평생교육과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10월달에 새롭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준비가 독서문화진흥조례는 2015년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조례 같은 경우도 2023년이고요. 이 관련돼서는 이제 본 의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계룡문구 관련해서 그 생활문화시설 지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과정, 이런 그 지역에 있는 향토 서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그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제정이 된 거거든요. 당시의 입장은 저희들 여력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재정에. 그리고 그러면 시행 계획이라도 좀 수립을 해봐라. 그랬는데 시행 계획도 없었어요. 예? 그 독서문화진흥법도 진흥조례도 이게 2015년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그 관련된 행사들이 없었고 시책도 없었고 해서 그 이게 시행 계획이 먼저 기본적으로는 잘 짜여진 상황 하에서 그 목표나 방향성을 쫓아가는 시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 지금 신규로 들어왔던 책과 함께 인문산책, 북페스티벌, 독서 프로그램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거꾸로 해서 지금 예산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계획을 국장님 혹시 보고를 받거나 같이 참여를 하신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 향토 서점 지역문화 그 문화센터로 지정을 해서 했던 거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좀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역문화센터로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그게 바뀌는 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각 조례별 그 사업 추진 내용은 어쨌든 그 저희가 그 조례에 맞게끔 지금 말씀해 주신 무슨 우리 신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연말이나 연초에부터 해서 그러한 그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할 때는 순서상 이 구청장이 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들을 이행을 하고 그 외에 그거에 따라서 그 협업을 하든 지원을 하든 이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요? 글쎄 뭐 그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 없이 말씀이고. 그저 그냥 그 단체장이 그때그때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일몰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했을 때 매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순서가 어쨌든 간에 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시행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 재원이 배분이 돼야지 이 사업이 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교육 분야가 좀 강화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연말이나 연초에 좀 그 거기에 알맞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그 세부 사항은 그 내년도 교육과 평생교육과 추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근본도 그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았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 되고 얼마 안 돼서 네네. 시기상으로 너무 급하게 짜여진 사업들이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네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심사숙고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중국 아카데미.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중국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올려주신 거는 지금 사업의 이름은 같지만 방향성이 다르신 거죠?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 300만 원씩 잡는 거예요. 한 강사당.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명사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좀 각종 문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회성이 이제 넓혀짐에 따라서 네, 국장님 그런 말씀대로 요즘 네네. 트렌드가 네.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의 욕구가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평생학습과가 새로 이제 신설되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려는 의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은 제가 볼 땐 너무 좋고 또 기다렸던 거고 중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지금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여서 좀 불투명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성은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예를 드릴게요. 예, 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저희 5개구 중에서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가 이제 설치된 거잖아요. 네네. 타구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가까이 이제 동구만 봐도 이름을 평생학습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인사들, 그리고 말씀대로 요즘 트렌드로 해서 뭐 프로파일러라든지 뭐 유명한 아나운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인문학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이제 갈증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액을 300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면 금액이 우선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질에 치중하셔서 지금 총 8회라고 하셨는데 8회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중구 형편이 한정없이 계속 늘리거나 추경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또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금액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단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왕이면 딱 처음 왔을 때 시작했을 때 주민분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 입시 프로그램 처음에 좀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2회만 돼도 학부모님들이 바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홍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갈증 해소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안 하셔도 이제 안에서 이제 몇 분 안 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추진력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주셨다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횟수를 줄여서 이제 뭐 이 다음에 왜 횟수가 줄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이제 금액에 치우치지 마시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다 보면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동구만 해도 2,000이에요, 거기는. 예산이 2,000인데 저희는 지금 3,000이죠. 2,000인데도 그런 분들 와요. 말씀만 드려도 아, 이분 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벌써 4회째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그러면 저희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좀 힘드시지만 좀 뛰시고 해서 정말 이제 우리 중구에도 정말 국민들이 이런 거 하는구나 예,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게 찾아오는 거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이제 방향성이 정확하게 짚어지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거 잘 이해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 독서문화 프로그램. 네,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지금 하시는 뭐 인문학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러 갈 때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면에서는 좋은 방향성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셨듯이 우리와 그 늘 할 수 있었던 그 대형 서점이 있었고 대표 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시려는 프로그램을 다 했었거든요. 본 의원은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경험도 해봤고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비용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대로 자기 재능 기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추진하시려는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마을 함께하는 배움터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왕이면 지금 저희가 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교육청 특별회계로 이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분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좀 활성화하는 저희들이 이제 공립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은 도서관에 계신 이제 분 대표자나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프로그램을 이제 공모를 하셔서 채택을 하셔서 이제 아이들에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땐 평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제 소통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휴일이 됐든 뭐 평일 오후가 됐든 학생들이 한다면은 뭐 평일 오후도 가능하고. 근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오후에는 안전된 곳에서 하기를 원해서 이제 그분들이 강사가 이제 오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정이 있고 또 예산의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본인이 볼 때는 막 상위급 아이들,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안전성을 중구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주실 그러니까 건지.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성인들 지금 뭐 작은 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이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강사들이 와서 뭐 작가든가 또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인문학 산책이나 뭐 좀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국장님. 네. 그런 쪽 방향 아니라고 저는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문학 네. 쪽이시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본인들만의 색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든 간에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뿜어 나오면 쉽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는 상황은 아니어서 분명히 이거를 다시 추진하시려면 다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동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것도 제가 짐작은 가지만 뭐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무슨 그
도서관마다 이제 색깔이 있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뭐 그런 없다고는 못해요. 근데 그런 데는 극소수고 제가 볼 때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좀 그 정상적인 평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러한 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뭐 인문학 산책이라든가 무슨 명화 색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영어로 읽어주는 명작이라든가 좀 이런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그 색깔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중구 아카데미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거 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럼 다른 방향인데 작은 도서관을 네, 지금 위해서 설명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네.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유긴 의원입니다. 네. 본 예산 설명자료 1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네. 중구사랑 상품권 홍보 마케팅 인건비 통장 홍보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 예산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당시 동별 1명, 중구청 4명 등 총 21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총 4명 3명. 예. 하고 21명. 저희들이 이제 각 네. 동에는 17개 동에 2명씩 34명 네. 그리고 구청에 3명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구청에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그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상품권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주민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문점이 그 상당히 많을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주민들에게 그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이러한 거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부득이하게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추경에는 4명 21명이 올라왔고 네? 이해 추경에 그리고 반면 이번 본 예산에서는 동별 2명씩 34명, 민원 처리반 3명 등 총 37명으로 확대 편성됐잖아요. 그죠? 네. 정원이 편성된 이유는 어디 있나요? 뭐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동 배치는 이제 34명씩 해가지고 그 한 2명씩 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 후에 운영 그 대행사 선정까지 그 가맹점 이제 방문 모집이라든가 홍보를 이제 집중 추진하게 되고 있고요. 그 대행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그 가맹점 뭐 QR 코드를 저희들이 가맹점마다 배부를 해야 되고 그 미가입 그 매장 방문을 활용해가지고 가입에 따른 뭐 교육이라든가 뭐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34명은 현장에서 이러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네. 구에서 배치된 그 인력들은 그냥 종합적인 민원 처리를 이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민원 연계 처리를 하는 이제 교육을 한다든가 그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이제 사용자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그 안내라든가 그 민원을 대응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홍보단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통장님들은 이제 그 대덕구에서 그걸 별도로 이제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로 그래서 실패를 하고서 새롭게 통장님들을 구성해서 근데 저희 이렇게- 중구도 지금 통장님들이 대다수가 예, 고령이고 모바일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실 네, 건데 네, 네. 어떤 식으로 통장님들이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제 저기 시스템은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QR 코드를 그 매장에다가
비치를 해요. 벽에다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공간에 부착해놓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서 핸드폰으로 해서 QR 코드를 찍는다든가 뭐 이러한 단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아주 쉽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걸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3명의 그 민원 처리반이 있어야 된다고 네. 몇 번 본 의원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물론 이 예산이 다 통과됐을 때 네.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지역상 상품권이 잘 유지되고 또 지역의 홍보라든가 또 그 민원에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심 가져서 처리해 주시길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 많은 그 지역 화폐 관련된 예상을 성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의원님들 그 생각을 받들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구청에 이제 그 민원 전담 그 3명은 그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대응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정규직 딱 2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최소화된 인력을 저희들이 올린 거고 한번 그렇게 해서 좀 성립해 주시면 운영을 해봐 가지고 그 더 최적화된 그런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앞에 지금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네. 처음 지역 앞에 이야기할 때 그 행자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력의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충분히 조직 개편을 하고 뭐 TF를 만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인력 계획을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럼 이 CS 대행사를 언제 공고를 내실 예정이세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행사를 선발할 겁니다.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한 2월 정도에 프로그램이 완성될 거로 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2, 3월.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이 한 달이면 나와요? 두세 달, 2월, 3월. 아니 네. 지금 아직 발주 안 나갔죠? 지금 거의 단계에 있습니다. 네. 공고 예정이고 절차 거쳐서 협상 마련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해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2억짜리 프로그램이 한두 달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하면 하는 거고요. 그건 아니 만들고 있냐고. 예? 과업 기간을 얼마나 잡았어요? 3개월이요. 3개월이요? 네. 그러면 5월 정도에는 그냥 기본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러면 5월에 발행이 그냥 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이 이 상품권을 언제쯤 지역화폐를 언제쯤 저희들은 활용할 수 목표는 있을까요? 5월입니다. 5월이에요? 네. 그럼 CS 대행사는 언제쯤 이 공고를 내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네. 그 바로 이렇게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5월 이제 달이면. 2, 3월 뭐 3월 뭐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 4월 정도 공고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이나 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2월, 그렇지 않으면 뭐 3월. 그 대행사를 공고를 내는 시점이 그때쯤 되느냐고. 네, 네. 그 주로 대행사에서 하는 주 업무가 어떤 거예요? 이 CS 운영사에서 하는 업무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이 사람들이 시스템 그 사학을-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서 최적화하게 되게 우리가 그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QR 코드하고 NFC 카드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시스템적인 그 결제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누가 얼마를 결제를 했고 하면은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얼마 들어가고 또 그 아시다시피 또 새롭게 누구를 소개하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또 더 넣어주고 뭐 이러한 그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CS 대행사가 하는 일이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비용으로 지금 4억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아닌 근데 1년도 그게- 아닌 8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4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입출금 관련이라든가 잔고 확인이라든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민원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NFC 카드 발급도 해야 되고요. QR 키트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서 NFC 카드 만들고 QR 키트 제작하고 하는 게 지금 발행 시점하고 안 맞아요.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아니 NFC 카드도 없고 QR 키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이걸 씁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시점상 안 맞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저기 위원님께서 이제 NFC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NFC 카드를 어느 정도 양을 발행 규모를 생각하고 가세요. 지금 그거는 NFC에 이제 대해서 신청에 따라서. 죠. 예. 근데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1억 정도 거기다 배정을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대략적인 금액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대략 1억이라는 금액이 대략이 아니죠. 그 카드 한 장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나 NFC 카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아니, 대략적으로 1억을 얘기해서 받는다고 1억이라는 되는 거는 거예요. 그 카드를 발행하는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거에 같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 거고. 그러면은 그 네. 시스템 만드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요? 카드 발급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접목을 하려면 또 연계성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본 의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의구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로드맵이 없어요. 2단계가 넘었으면은 이게 돼 있고 2단계하고 여기에는 중첩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야 제가 되는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의원님도 계속 틀리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의원님도 잘 하세요. 뭐 저희랑 비슷하게 많이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아죠. 저희도 지금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부여밖에 안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지 관리비라든가 뭐 잘 아시잖아요. 4억이라는 비용이 대행사라든가 이러한 대형 큰 업체를 했을 때보다도 적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간 그 발행액 규모에 따라서 이 그 자체 프로그램이 발행액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가장 작은 게 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나름대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인력 배치 부분은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워낙 그 결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가 됐으면은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 생각같지 않게 구청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주는 금액을 부여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단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부여는 잘 아시겠지만 뭐 재단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지금 어느 정도 그 숙성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지만 저희는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그 대행사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대행사에다가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자, 네. 불과 2달 전에요. 네. 그 대행 수수료 2억 8천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이 자료에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의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어떻게 그게, 한두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띱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게 NFC 카드 발급 비용이 1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대행사 접촉을 해보셨어요? 뭐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데 지역 화폐 발행하는데 CS 전담 인력 2명, 3명씩 그 대행사에서 이 보존해주는 것도 상담 안 해보셨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는 대형 그 업체를 이- 통해서 하는 데랑은 틀려요. 이 아니, 부분이. 업체랑 하는 데서 네, 틀리는 네.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 시스템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또 학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민원 대응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모르는데 어떻게 민원 대응을 합니까? 자, 초창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가 CS를 맡아요. 단연 계약을 하는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그렇게 유도를 하고 대신에
이런 인력에 대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왜 말씀드렸잖아요. 천억 발행하는 부여에서 4억이라고 저희들이- 갖고고 비용 절감했다 우리는 2.8억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더니 예산 성립이 되니까 바로 뒤집어서 비용이 4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산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뭐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델을 만들면은 아니 뭐 추산을 하실 때 저번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그 늘어난 비용이 뭐냐 그랬더니 NFC 카드랑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자체 발행할 때 이게 처음부터 자체 발행했을 때 NFC하고 QR코드 얘기를 하잖아요. QR키트 제작하고 NFC 하는 비용이 그 대행사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그거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2달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냐 이거죠. 금액 산출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NFC 카드는 네네. 그럼 구청에서 직접 발행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 뭐 어쨌든 아시잖아요. 부여의 그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비교 견학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군 예산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돌포 네. 같은 얘기인데 네, 네. 지금 6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방향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본 화폐 네. 발행을 위한 기본 큰 틀이 바뀌었죠. 일단 예. 위탁에서 자체로 바뀌었죠. 할인율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부 사업 추진하는 금액이나 계획들이 다 바뀌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 관련해서 조례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조금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고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많은 재정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알아보고 추진을 하자.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자신 있어요. 매달 이렇게 계획이 바꾸는데 어떻게 자신 있고 어떻게 신뢰가 아니 갑니까?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다 안정 체계화가 됐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을 본 예산으로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좀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시고 저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저기를 고민을 하고 있고 두 직원이 완전히 여기에만 올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지금 이거 맡고 있는 팀이 네.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 무슨 네? 팀이 시장 시장활성화팀 활성화팀. 네. 시장활성화팀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그 두 명이 그거에 아니 이거 전체 팀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님까지 팀장까지 7명이에요. 팀장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2명 팀장님이랑 그 직원이랑 2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직원이 2명, 직원이 2명. 전담. 예. 네. 좀 팀장이 빼고 그럼 나머지 4분이 그동안 우리 시장 활성화팀 업무를 다 떠안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맞아요? 이거 할 때부터 이 TF 얘기가 계속 나와서 따로 빼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중국 뭐 소상공인의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뭐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게 또 구청 형평상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그래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2사람으로 해서 전담 인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 초창기 때 변화된 거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 때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의원님들의 그 염려가 없게끔 그래서 뭐 저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지역 안정화를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 지금 바뀐 부분이 뭐 세부 사업이 좀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큰 방향성이 2개가 바뀐 거예요. 위탁해서 하느냐가 자체 개발로 갑자기 돌아섰고 한 달 만에 그렇게 100억에 10%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5에서 7%로
쑥 죽여서 300억 발행한다고 오시고 그거는 네? 그게 한다는 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달은 더 됐고요. 한 2달 이상 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자체 사업비로 네.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네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300억으로 늘린 이게 건 그 사업비를 최소한의- 줄였다고 하시는데 네.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부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쯤에서 하시고 저가 저번 상임위 때 태평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혹시 네. 그거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뭐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그 시장 상인이 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민참여 예산. 글쎄 그 과정 얘기는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우리 그 주管부서에도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민 참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 실과에다가 이런 거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실과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현장도 확인해보고 해서 이런 게 시설이 그 맞다, 뭐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의견을 달아서 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관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수의 그 하자 보증 그거 관련돼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네. 그 하자 보증 그 만료 기간 지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위원장님 진짜 예리하시고 정확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걸 가져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언제 도대체 준공이 된 거냐. 예? 근데 사실 그 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봤는데 어쨌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그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좀 지금도 뭐 철저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는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차장 시설 개선은 그 네. 주차장 수익금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수익금에도 상당 부분 정립이 돼 있는 걸로 예, 알고 그래서 있고. 네, 지금 위원장님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냥 그 수익금이 한 1년에 한 1,500 정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주차장에만 쓸 수 있게 해라. 앞으로 그 수익금이 되면은 그런 거를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그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같이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그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처계로 하나로 해서라도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에만 쓸 수 있게끔 한번 그건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법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지침이. 그러니까 주차장뿐만 주차장의 수익은 네. 해당 시설의 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시장 안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니 좀 주차장 있어요. 시설에만 쓰게끔 돼 있어요. 주차장 수익금. 그 은행선화동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지원되거나 그 효과가 특정 주체에 기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그거는 뭐 같아요. 주관부서하고 한번 예, 예. 사업비를 해서 한번 그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예. 확인해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315쪽 좀 볼게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지금 이 산출 내역을 보면은 1,178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네. 이제 한 명당 매달 110만 원씩 지급해 주나요? 네, 110만 원. 네.
이게 뭐 1년 차에는 뭐 110만 원, 2년 예. 차는 뭐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지급합니까? 네, 네, 네. 이건 뭐 국비, 시비, 구비 네. 이렇게 매칭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구에는 청년 농업인이 네. 딱 2명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한 명인데 한 사람이 또 이제 할 활동을 예정하고 있어가지고 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또 같은 쪽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네. 매칭인데 우리 중구에 여성 농업인 신청한 분이 지금 80명이에요? 이제 8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이게 80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럼 2024년도 지금까지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네, 사업이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네. 알았습니다. 네. 아,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본 의원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왔어요. 311이요? 5페이지까지 농업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농지를 사고 할래도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며 우리가 삼국 시대부터 있었던 소작 제도가 이제 금지됐어요. 그렇죠? 예. 예,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제 여기서 농촌에 땅을 살려도 농지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2021년도 LH 부동산 투기 사태 때 이제 농지법을 이제 강화했는데 예. 문제는 투기는 도시민이 공직자가 또 해놓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투기를 해놓고 엉뚱하게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예,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정말 뭐 부동산 투기위원회 또 상가 투기위원회라면 상가 투기위원회 맹위원회만 차려야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125만 원이 그렇죠. 예. 앞으로 감액이 더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이 상태로 가면은 예, 맞습니다. 이거 순수한 구비인데 23년도에는 8번 했고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봐서 6번 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중구 이 농지위원회는 거의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좀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아주 이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 건의할 일인데 이게 정말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방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존경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걱정하시는 분이 지역 화폐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역 화폐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모집을 하시기 위해서 홍보 마케터
이제 이분들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많이 이제는 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케터 분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요. 네. 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인데,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스템 구축은 빨라야 한 3월, 뭐 5월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시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네, 2, 3월. 네. 2, 3월 정도.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리플렛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본의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3월부터 홍보가 가능할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제가 뭐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어제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셔야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성립되면은 요거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빨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 마케터는 5개월로 올리신 것 같고요. 예금자들은 10개월, 네, 홍보 그렇게 마케터는 하신 부분인데 5개월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기간이 이제 저희들이 5월 출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일찍 해서 딱 해서 5개월이라고 하면은 그 기간 내에 임팩트 있게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딱 3월에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 5개월 내내 모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이제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맹점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또 가맹점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제 단체들 외식업조합이라든가 미용업조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그러시겠죠.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받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동해 각 조직 단체 관변 단체를 활용하다든가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화폐의 가맹점이 늘어날 수 가맹점이 있도록 많아야 그만큼 이제 많이 활용의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예, 이제 예. 본 의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급해서 좀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3월보다는 정확하게 구축을 조금 정확하게 앞당기시든지 좀 서두르셔가지고 원래는 추경에 올리실 때도 그 안에 끝내신다고 자부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제 지난 거에 가서 똑같이 쳇바퀴 돕는 거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정확하게 이제 구축이 되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이 받아서 이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예상을 해도 한 13,000개 예상을 한다면 지금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명절 때 15%까지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가맹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중고만에 사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제한의 차이는 있죠. 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이제 좀 제한돼 있는 게 온누리 상품권은 있지만 저희는 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중국 관내라는 또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맹점이 없을 때는 그냥 돈이 묻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오히려 할인받고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돌고 돌아서 말씀 계속 하시는 대로 순환경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가맹점 모집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원 처리반 해서 3명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이제 가맹점 이제 문의도 받지만
가맹점도 있지만 가입자가 있어야 돈이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안내라든지 뭐 이제 여기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네. 예, 필요하신 인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본 의원님 좀 걱정되시는 부분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유 있게 잡으신 건 좋은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석환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저희가 운영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설명해 주셔서 오셨듯이 부여 같은 경우도 운영해 주는 분을 여기 파견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하시라는 건 제가 봐도 무리수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입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업지시서에 그 항목을 정확하게 조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반대로 보면 계속 이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본 의원이 단순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어떤 거를 막 방향성을 하고 이렇게 할 사람 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키를 잡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랑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해. 그 중에서 서로 간에 또 협상에 의한 입찰이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데를 선택을 할게. 솔직히 자체 시스템이고 부여권을 이제 도입한다고 하시지만 요즘 기술력은 이 정도는 솔직히 맘먹으면 예, 충분히 엘리트들이 많아서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정확하게 저희가 주권을 잡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힘든 상황에 구 예산 들여서 직원을 더 투입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가맹점하고 가입자분들 충분히 이제 소통하시고 나서 10개월 뒤에는 정확하게 운영 대행해서 거기서 이제 직원을 파견해 줄 수 있게 과업 지시서에 정확하게 좀 명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하고도 대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 대행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많이 깎은 겁니다. 대행 사업비를. 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볼 때도 사실 부여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여는 이제 그 장시간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돼 있고 워낙 오랜 시간 위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신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대행 업체가 선발은 안 됐지만 우리가 참고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해서 받았을 때 그쪽에 사람들을 우리가 파견 받을 경우와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쓰는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자체적인 선발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 사람들이 파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렴하다는 기준이 인건비가 딱 해서 그 4억의 인건비 얼마라고 세부 대역이 있으세요? 아니, 어떤 그러니까 기준으로 거기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저희들이 네. 비교 평가를 해보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저기는 우리 그 생활임금 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저기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뭐 기술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예. 상황을 아시면서 부여 시스템을 굳이 고집하시는 그게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저렴한 거예요. 대규모 대행 사업자다 맡기는 것보다. 대행 사업보다는 저렴하시다는 예, 말씀이신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비교 견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 그 저희들이 말씀을 그거는 듣기는 좀 어려운 그건 부분도 자료는 있고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장님 원하시면 뭐 바로 그거는 그러면 지금 그 국장님 말씀으로 따르면 민원 처리반이 결국은 또 추가로 모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민원 처리반은 요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번에 또 운영할 인력을 또 모집하신다면서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저는 다음을 얘기하는 다음이라는 게 언제? 이게 다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나서 할 이제 때는 운영을 내년도 하시게 되면 10개월 쓰고서 예. 그거는 사실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은 걸 당연히 예. 지금 운영사가 예. 없는 상황에 예. 인력을 해달라 그러면 누가 가지? 반영이 될 수 예.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 지금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우리 자체적인 그 팀하고도 우리끼리도 상의를 해보고 대행사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그 상황에 가업지시서에 좀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함께 가기도 해야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4억 중에서 100억은 이제 모바일형 이제 뭐 키트라든지 뭐 NFC 카드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예상하시는 건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NFC 카드는 2,000원 정도 하셔가지고 13,000개 이제 가맹점 예상하실 때 대충 나오는 금액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게 이제 계산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제 단 이 조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맹점이 다 이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가업지시서나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그냥 뭉텅거려서 운영비 뭐 몇 억 이래버리면 그때 가서 뭐 이거 나서 더 필요해야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다음번에 할 때는 이만큼 덜 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에 맞게 숫자로 그때 가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계산할 때는 지금 4억에서 1억 빠지면 3억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NFC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 도입하는 그거는 수량에 맞춰서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상의하셔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신 네, 부분일까요?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금년도 대행 계약을 하면서 내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일몰되는 예산은 삭제를 하고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그 뭐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국민의 혈세가 뭐 낭비되는 건 원치도 않고 그죠? 어쨌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성립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최소로 들어가면서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최대한 상의하시고 맞대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념행사랑 소비촉진 이벤트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올리셨어요. 네. 큰 틀에서 볼 때는 비슷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딱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들 볼 때 기념 행사하고 소비 촉진 이벤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념 행사는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소비 촉진 이벤트는 어쨌든 그 사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같이 지속돼야 되는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뭐 추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뭐 이제 안내를 홍보하고 하면, 하는 예, 뭐 부분들이네요. 홍보해주고 뭐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네요. 네, 있습니다. 그럼 기념 행사보다는 소비 촉진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익은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본 의원이 자주 이제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유급식 관련해서 네. 이제 저번에도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논의했던 사항인데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이제 예결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그대로 전국이 이제 동시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바우처를 25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시 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변경됐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신청 받고 있나요? 뭐 예산이 성립이 되셔야지 뭐. 네. 현재 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23년, 24년을 보니까 2, 3월에 네. 신청을 받으셨거든요. 네, 네.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대충 예측이 언제 정도 신청 받으실 것 그러니까 같으세요? 지금 일단 말씀하신-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성립이 되면은 이제 그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말씀드린 국비 쪽이고 10이기 때문에 성립이 네. 된다고 네. 가정하는데 성립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걱정했던 부분이 금액만큼 아이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아쉬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걸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신청을 해서 네. 거기 채택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립 예산이 중요한 예, 게 예, 아니고. 예, 예.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지금 거예요. 그 염려하신 부분이 어쨌든 그 이게 이제 지원하는 아동들이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그거를 그 꺼려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면은 그게 이제 노출이 그렇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그 연초에 되면은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 학교 개학 전까지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잘 그 협의를 신청은 해서 저희 국외에서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서운한 부분이에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신청조차 안 하셨었잖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땐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통합돌봄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뭘 하겠다고 막 무슨 연합 무슨 협회비는 올라오는데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건 없어요. 게다가 국가 예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무슨 여기 말씀인가? 공모에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가지고 어쨌든 예, 많은 국장님께서 학생들이 네,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그 은선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뭐 사대보험 퇴직금, 뭐 급여 사용, 뭐 내역 중에서 이 의문 가는 부분들 다 확인해서 말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확인하셨나요? 과장님이 나와서 그럼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지금 서류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중간이라도 한번 해주셔야죠. 솔직히 큰 문제잖아요. 이분은 솔직히 중구에서 조금만 저기 생각하셨으면 저희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행정처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도 없으셨고 거기도 무성이지만 물론 직원분들도 일이 많죠. 일자리 경제과에 지금 중요한 일도 많고 이해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다른 것들을 진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 뒷전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은성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내용은 아마 다 들으시면 알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셔서 답변 주시기를 바로 의원님께 저기 상의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자로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예, 2024년 지방세 기획조사. 2페이지. 네. 설명자로 2페이지. 재산세 세입 부분.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과세 및 감면 시설이 고유 목적대로 신고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사를 통해 7억 7,200만 원의 추징 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성과가 도출된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세 기획조사를 검토한 결과 2023년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담당자 간 정보 미공유로 추징 누락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개선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요? 추징이 누락한 사례가 있는데 그 왜 누락을 시켰나요 그때? 그때 네. 이제 그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화교 소학교가 네. 그 동안에 이제 그 장기적으로 막 폐쇄돼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 조사하는 단계에서. 네. 2024년에 취약 분야 및 사후 관리 관련 10개 항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구에서 주로 추진된 항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경감 사후 관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조사 대상 2,165건 중 31건 추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5,300만 원 5,300만 원입니다. 그 5,300만 원이 맞는지요,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사후 관리란 당시에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강경 사후 관리의 주요 감면 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감면 사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미이행 및 계속 거주 요건 미충족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감면 최초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그 감면 요인하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는 거는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그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여야 하고 네. 취득일로부터 똑같이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여기 지금 31건이 있는데 많이 나오나 봐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최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러한 그 세금을 이제 탈루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예,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지방 세득내 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실거주자 거주가 어렵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개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네.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기획 조사가 종료되면 중구의 추진 성과에 대해 결과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대로 통하겠습니다. 전 행감 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 예산액보다 너무 이제 낮게 이제 예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왕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저희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세정가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부분을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이제 성과표를 한번 봤어요. 성과 목표율, 예산 성과 목표율. 근데 이제 성과 목표율 같은 경우는 22년하고 23년에는 목표치가 그대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달성률은 이제 높았지만 달성률 부분에서 2년보다 24년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율은 92%, 그런데 22년에는 달성률은 95%, 그리고 오히려 23년에는 달성률이 94%. 그래서 어쨌든 목표율을 92%로 해놨으니까 다 2회 연속 모든 게 달성률 100%.
그 이상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이 지적했었는데 올해를 한번 보니까 또 24년하고 25년을 한번 보니까 그래도 24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더라고요. 거의 0.59% 이상 증가하게끔 목표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기 위해서,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올해는 또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증가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조절하셔서 지금 갈수록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절하셔서 뭐 추경 때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운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